안녕하세요. DIY 전공 탐색 전공 소개가 되겠고, 이번 시간은 전자전기과학부 소개가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전자전기과학부 손인수 교수이고, 그리고 열린 전공학부 담당을 하는 손인수 교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보이시다시피 전자전기과학 소개를 드리고, 역사와 교수진 소개를 하고, 다루는 주요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드리고, 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모임도 있습니다. 4개 정도가 있는데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된다면은 도대체 선배들은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취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전공 탐색 후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공 어떻게 결정할 건지 도움이 되라고 전공대로 내에서 다루게 내용 내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전기과학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휴대전화, TV, 세탁기, 청소기, 냉장기, 모터 이런 것들이 다 전기로 기반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전기 에너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너지 소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작동을 통해서 하는데 뭘 하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빛이 있고, 빛이라는 이제 영상이 되겠죠. 소리가 되겠고, 음악이 되겠고, 운동 에너지 로봇 같이 뭔가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여러분들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편안한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전기과학 쪽으로 오면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겠는데, 정말로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전자전기공학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술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계속 더 작게, 정말 작게, 아주 작게 이러한 게 가능하겠고, 또한 배터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선으로 아주 불편하게 이어서 끌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배터리 기술을 통해서 휴대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선이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전기기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전자전기공학에서는 이런 전자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를 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설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바탕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전자 이론, 물리 이론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수학적인 공부도 했을 텐데,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전공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교수가 되기 전에 다른 교수님들 포함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텐데, 저는 미국에서 에릭슨이라는 핸드폰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신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쪽으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좀 더 그림을 보면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토스터도 그걸 공부를 하나? 네, 토스터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열이 전달을 되고 어떻게 적당하게 히팅이 되는지 이런 것들. 요새는 또 스마트한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스터도 그렇게 만만한 기술이 아닙니다. 또 여기 보면 TV라든지 밥솥이라든지 정말 많은 기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편의성 및 행복한 삶을 주는 전자기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편의성 및 행복한 삶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설명드리는 어드벤처 디자인이라는 인문 설계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 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은 절차들을 거쳐서 이러한 기기들이 탄생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전기공학부 역사, 갑자기 짜잔 하고 전자전기공학부가 생긴 게 아니라 역시 우리도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1966년에 자동제어학과가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거의 한국 최초 몇 개 안 되는 전자공학과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름이 전자공학과로 바뀌어서 68년에 탄생이 되었고, 또한 전기공학과도 처음에는 수전공학과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역시 69년에 전기공학과로 탄생이 돼서, 공대 안에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가 좀 다릅니다. 전기는 전력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을 하고 발생을 하고 전달하는지 이런 파트가 되겠고, 전자는 전자회로 어떻게 이런 전자기기들 만드는지가 되겠는데,
이 두 개의 핵심 학과가 합쳐져서 2010년에 전자전기공학부가 통합이 되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700명의 전체 재학생이 있었고 23학번, 23학번은 173명이 돼서 동국대학교 공대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학과 통틀어서 탑3 안에 드는 대단한, 거대한, 제일 중요한 학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문하고 논의를 해서 2013년부터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전자전기 신문을 만들었는데 이름은 목명동전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조광래 박사님이십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가 일했다고 했는데 옆에 조금만 걸어가면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로호도 발사하고 했는데 그 책임 연구원이 되셨고 지금 현재는 저희 전자전기과학부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우리 자랑스러운 동문이 정말로 많습니다. 9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대림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대림대학교의 자동차 전문가 매일 나오시는 그분이 또 우리 동문, 우리 선배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유명한 자랑스러운 동문 선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22명의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할 텐데 우선은 김건욱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김건욱 교수님은 현재 저희 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희 학부에는 워낙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과가 아니라 학부가 되겠고 학부장이 있고 부학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욱 교수님은 공간 신호 처리 시스템이라는 연구를 하고 계시고 담당 교과목은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 신호 처리 및 설계 등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민성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김민성 교수님은 제어 및 전력 변환을 전공을 하고 계시고 역시 관련된 학부 교과목 제어공학 개론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삼동 교수님은 연구 파트가 반도체 소자 및 공정이 되겠고 담당 교과목은 물리전자공학 등 반도체 관련된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교수님도 계시는데 역시 반도체 소자 담당을 하고 계시고 교과목은 전자회로 1, 회로 이론 등 2학년부터 시작되는 전공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시고 김현석 교수님도 나노전자공학을 연구하고 계시고 담당 교과목은 물리전자공학 등 교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박강영 교수님은 딥러닝 기반,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인공지능 담당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 영상 인식을 담당하고 계시고 교과목은 기계학습론, 영상 및 딥러닝 등을 또 맡고 계십니다. 박정동 교수님은 초고주파 공학을 담당하고 계시고 전자회로 1, 전자회로 2 등을 맡고 계시겠고 박현창 교수님은 안테나 및 전파 응용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담당 교과목은 물리전자공학, 전자기하학 등이 되겠고 변상진 교수님은 아날로그 직접 회로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담당 교과목은 전자회로 및 디지털 직접 회로 설계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가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손인수가 되겠고 제 전공은 네트워크 진흥화 및 보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진흥화시켜서 자원을 최적화시키고 또 요즘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과목은 디지털 통신, 통신 이론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재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신재철 교수님은 나노 광전자 소자를 담당하고 계시고 교과목은 물리전자공학 등 있습니다. 원치성 교수님은 디지털 영상 처리가 되겠고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 신호 처리 및 설계가 되겠고 최고 원로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교수님이 계신데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교수님들이고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 취업, 기타 등등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는 이동욱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통신 및 신호 처리가 되겠고 담당 교과목 디지털 통신, 신호 및 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전병훈 교수님은 전기 전자 재료를 연구하고 계시고 회로 이론, 고전화 공학 등을 담당하시고 전준영 교수님은 신재생 에너지, 요즘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를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담당이고 디지털 공학, 논리, 회로 설계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정진우 교수님 되겠습니다. 정진우 교수님은 분산 전력 시스템 및 전기 자동차 등 특히 이쪽
한국전력공사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한전 쪽으로도 많이 또 제자들을 키워서 보내고 계시고, 정현삼 교수님은 젊은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 한 2년, 3년 되신 것 같아요. 조인하신 지가. 전력, 전자 및 전동기 제어를 담당하고 계시고, 역시 전기차 쪽으로 많이 연구하시는데 전동력 제어 및 응용 등 교과목을 맡고 계십니다. 최한호 교수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로봇 담당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제어 그리고 로보틱스를 연구하고 계시고, 로봇공학, 캡스톤 디자인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기진 교수님입니다. 한기진 교수는 전기기계, 전기와 기계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습니다. 전기를 통해서 어떻게 기계를 움직이고, 또 기계를 통해서 어떻게 또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융합하는 그런 담당하는 교수님이 되겠고, 맡은 교과목은 전기기계 1, 2가 되어 있습니다. 홍유표 교수님은 시스템 온칩, 약어로는 SO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이제 가면 갈수록 소형화되기 때문에 칩 안에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설계를 담당하고 계시고, 디지털 공학 논리회로 설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황승훈 교수님입니다. 황승훈 교수님은 또 현재 저희 공과대학 학장을 맡고 계시고, 담당 전공은 무선 그리고 이동통신. 이 세상 모든 게 가면 갈수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통신이 가능한데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고, 담당 교과목은 통신이론, 디지털 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웅희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22번째 교수님이고, 최근에 올해 전자전기공학부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웅희 교수님은 신호처리, 기계학습, 무선통신 등을 담당하고 계시고, 교과목은 디지털 통신, 통신이론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정말 많은 분야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모아서 저희는 전공 분야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공 분야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하나 선택을 해서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다양한 1학년, 2학년 때 전공 교과목 듣다가 이쪽이 좀 더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으면은 선택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컨텐츠 및 신호처리. 난 이상하게 신호처리가 마음에 든다, 영상 쪽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 분야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담당 교과목은 랜덤 신호 이론, 멀티미디어 컨텐츠, 디지털 영상 처리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및 전자파 같은 경우는 신호처리, 랜덤 신호 이론, 초고주파 공학, 이동통신 공학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계통 및 신재생 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전자공학하고 전기공학과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쪽 전력 쪽도 여러분들이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공학, 전력설계, 신재생 에너지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이 되시 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시스템 및 전자 응용은 제어 기법, 그러니까 로보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어 기법, 반도체 제어, 디지털 설계 쪽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신호가 됐습니다. 전자 전기라고 해서 무조건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하드웨어 소프트 두 개 다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재다능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여러분들이 들을 테고, 이따가 좀 더 이수체계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 및 신호 처리 전공이 있겠고, 그 안에는 기계학습론, DSP 프로세서, 영상 및 딥러닝 등이 되겠습니다. 전력 변환 시스템도 전기 쪽이 되겠는데, 전력공학, 전자에너지 변환공학, 전동력 제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학생들이 반도체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도체를 마이크로 전자공학, 마이크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게 그렇게 이름은 지었고, 그 안에는 고체 전자, 반도체 설계, 반도체 공정 등이 있겠습니다. 전자전기공학부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과목이 있긴 한데, 정확히는 57개, 57개의 전공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나누자면은 3개의 전공 컴퓨터 기초 과목이 있고, 실습이 중요합니다. 이론만 배워서는 절대 안 되고 실습도 들어야 되고,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실습이 12개, 그 다음에 5개의 MSC라고 있는데, M은 Math가 되겠고, S는 Science가 되겠고, C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대 모든, 저희뿐만 아니라 기계가 됐든
화학공학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MSc 권장, 교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적분학 및 연습, 고등학교 때 들었던 비슷하지만 좀 더 이제 하이 레벨로 한 1, 2가 있고, 일반 물리학 및 실험 1, 2가 있겠고, 공학, 수학 1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자전기에서는 수학도 중요하고 물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장 과목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전공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전공 교과목이 있는데 좀 더 들어야 되지 않나, 들어라, 이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 시노미 시스템, 디지털 공학, 디지털 실험, 전자기학 1, 물리전자공학 1, 회로 1호 1, 전기 회로 실험이 되겠습니다. 어드벤처 디자인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열린 전공 공학부이기 때문에 어드벤처 디자인을 안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었으면 좋겠다고 적극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어드벤처 디자인이 1학년 인문 설계 교과목이 되겠고, 들어와서 뭘 하냐면은 공학 설계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공학은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고 그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학 설계 이론을 거쳐서 실습을 통해서, 그 실습에서는 아두이노라는 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와 다양한 센서 기기들 연결을 해서 실습을 하고, 마지막에는 팀을 이루어서 자기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졸업하기 전까지 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여기는 많이 있는데 자세히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대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는 모든 공대 학생들이 듣는 교양 MSC가 있겠고, 그 안에 말씀드린 어드벤처 디자인이라는 인문 설계가 있겠고, 2학년, 3학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전공 관련된 교과목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 4학년 때는 졸업하기 직전에 좀 대학원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공 교과목과, 그리고 최종 졸업 설계라는 그런 교과목을 통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22명의 전자전기과학부 교수들이 여러분들한테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질문하고 배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 이론 이런 것들 좀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 전자전기공학부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4개의 공식적인, 물론 비공식적인 소모임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소모임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모임은 ECR이라고, 무슨 소모임이냐면 전기회로, 회로를 통해서 다양한 기기들, 하드웨어적인 설계를 해보는 그런 소모임이 되겠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모여서 파이썬이라든지 C 언어라든지 매트랩을 다양한 소프트웨어 설계, 프로젝트 또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MST라는 소모임도 있겠고,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는, 요새 캠핑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캠퍼라는 소모임도 있고, 마지막으로 역시 운동이죠. 공대에 왔다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체력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안 되면 공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축구 소모임 하프라인도 있습니다. 졸업생 주요 진로 취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좋아서 대학교 왔고, 또 공부가 좋아서 전자전기공학부를 나중에 전공 선택 때 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취업이죠. 그래서 4년 동안 잘 공부를 해서 전자전기공학부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졸업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취업을 어디를 하냐? 궁금할 텐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자전기공학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데 다 가능합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 기업, 중견기업, 대학원 뭐든지 가능합니다. 동국대 나와서 취업이 안 됐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뭔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열심히만 하면 다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몇 년 전에 강서구청에도 갔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제가 잘 아는 학생, 열심히 했던 학생은 현재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정통부라는 과기정통부에 지금 6급 서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좀 그렇다 싶으면은 대기업하고 공무원 사이 약간 공적인 업무도 하지만 대기업 같은 사업 쪽도 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한국전력공사, 한전이죠. 또 많이 가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서울교통공사도 졸업하고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뭐냐면은 그냥 지하철입니다. 정말 많은 1호선, 2호선, 3호선 이런 지하철이 있는데 거기에도 취업이 많이 되고, 또 조금 힘들긴 하지만 뭐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항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많은 학생, 대다수는 대기업으로 많이 가기는 합니다. 많이 아는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삼성전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많은 대기업도 열심히만 하면은 충분히 많은 선배들이 가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도 장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를 가져와서 한국에 또 한국 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pplied Materials라는 또는 시멘스라는 많은 또 외국계 기업에도 많은 학생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 조금 작긴 하지만 또 중견기업의 장점이 있는데 그런 중견기업도 가고, 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22명의 교수님들이 석사, 박사도 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또는 좀 더 다른 학교 가서 공부해 보시다 그러면은 서울대가 됐든 연대가 됐든 뭐 고려대가 됐든 또 어떤 다른 대학이 됐든 다른 대학도 가서 많이 진출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동국대 50주년 면전을 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많은 선배들이 이런 다양한 분야 쪽으로 진출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원하는 기업, 원하는 부처, 원하는 분야 쪽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좋은 선배, 졸업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공에 대한 소개가 되겠고, 전공 개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통신공학 신호처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2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은 모든 게 인공지능입니다. 모든 게 스마트, 모든 게 자동화, 그거의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이 되겠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아까 로보틱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어공학, 3강에서는 전기, 한전을 가고 싶으면은 전력 쪽 교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전력공학, 그 다음에 전기. 마지막으로는 4강에서 반도체 직접 회로, 역시 전자하면은 하드웨어입니다. 반도체 직접 회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 제품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1강, 2강, 3강, 4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된 그런 전공 소개에서 마음에 든다, 좀 더 궁금하다 그러면은 전공 개론에서 1강부터 4강까지 다양한 전자전기 안에 들어있는 전공에 대한 개론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